천만 원대로 어디 저렴한 시골집 없나 알아보시는 분들은 이 영상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땅 88평, 건물 27평으로 현재 빈집으로 용도 부담도 없고요. 땅 건물 모두 전부 포함해서 매각하는 거고 진입로도 잘 물려 있습니다. 권리관계도 깔끔해서 추가 인수금도 없고요. 버스 정류장도 바로 앞에 있고 차로 6분 거리에 면내도 있어 생활권도 좋습니다. 영상 끝까지 챙겨보고 이 집의 위치와 가격 정보 모두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장입니다. 오늘 보실 집은 이제 이전에 한번 다뤘던 물건입니다. 근데 이제 시골집 특성상 수리에 대한 이건 수리비 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렴해졌고요. 지금 이제 진입로를 가고 있는데 여기까지가 차가 들어옵니다. 한 2, 3m. 그래서 아스팔트 도로가 좀 지나죠. 최근에 길을 닦았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요 진입로를 따라서 이제 전형적인 시골집이 이제 좌우로 좀 나눠져 있고, 그래서 좀 들어가다 보면은 안쪽에 본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올라가다 보면은 이 집 말고 이제 그 다음 집이 저 파란 대문, 파란 지붕 보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본권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담벼락이 되어 있고요. 지금 차도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담벼락이 좀 좁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진입로를 보면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한 2, 3m 정도 폭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따라가다 보면은 본권이 이제 자리 잡고 있고요. 그래서 차가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제 담벼락이 바로 꺾기에는 좀 힘들고 들어갔다가 이제 다른 쪽으로 좀 들어갔다가 꽁무니를 뒤로 대고 그렇게 좀 들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담벼락을 좀 확장하면 앞마당까지 좀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가격대가 이제 저렴하다고 해서 뭐 하자가 있는 건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땅 88평, 100평은 좀 안 되는데 건물도 27평. 건물은 근데 이제 옛날 시골집의 그대로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에 대한 부담은 살짝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도 보는 것처럼 이제 직사각형 땅 모양도 잘 돼 있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에 꺾기에는 이제 좀 좁죠. 근데 이제 전봇대가 있다 보니까 제 생각으로는 이제 한번 갔다가 이제 뒤로 들어오는 차가 있으면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지금 빈집으로 좀 방치가 좀 되는 것 같고요. 오는 것처럼 이제 오른쪽에 계량기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목창틀로 이렇게 별채의 공간도 있고 정면으로 보는 게 이제 본체고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이제 장독대로 되어 있고 일부분은 이제 흙으로 텃밭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튼튼한 시멘트로 이렇게 보는 것처럼 바닥이 포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샤시가 목창틀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별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이제 내부도 그런 상태다. 옛날 시골집의 그대로의 모습을 좀 간직하고 있을 것이다.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수리를 해야 할 것 같고요. 별차 같은 경우는 이 석가래 부분도 많이 낡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 천장 석가래 부분도 그리고 여기는 이제 옛날 그 아궁이 떼고 막 그런 거 같아요. 그죠? 그래서 흙으로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가 이제 별채인데 제 생각으로는 여기를 이제 살릴 수도 있겠지만 이제 본인의 입맛에 맞춰서 좀 쓸 수 있는 그렇게 좀 그 개조나 개보수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집은 이제 가격이 사실상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수리비를 이제 가격에 좀 이제 넣어야겠죠. 원래는 감정가가 이제 3,800이고 지금은 이제 그때 처음 달았을 때는 한 번 유찰이 돼서 2천만 원대인데 제가 그때 당시에도 이게 이제 수리비가 좀 들어가니까 아마도 좀 더 빠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1,900만 원. 그러니까 이제 감정가 대비 반토막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땅값으로 많이 보거든요. 이 뭐 보통 이제 그 시골집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여기가 평당 25만 원으로 감정이 됐고요. 그래서 88평이 감정가가 2,200 정도 잡혔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최저가랑 땅값이랑 봤을 때 한 300 정도밖에 안 저렴해져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수리비가 그래도 돈 1,000만 원 넘게 나갈 것으로 좀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유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낙찰받게 된다고 하면은 본인이 이제 최소한의 어떤 그 수리 있잖아요. 그거를 좀 최소한 비용으로 하려면은 이제 그 좀 머리를 좀 많이 써야겠죠. 연구를 하고. 근데 다행인 것은 그 지붕이 있죠. 이 파란색 지붕에 크게 뭐 하자가 있거나 그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그렇죠? 그리고 이 집 같은 경우는 위치가 괜찮아요. 그 뭐죠? 그 면내랑 이렇게 보면은 버스 정류장이 이제 중요한 거는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면내도 2km밖에 안 돼서 차로 한 6분 거리밖에 안 걸립니다. 위성지도를 보면 약간 밀리긴 했어요. 그래서 땅 모양은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이제 도로고, 지금도 여기가 한 2, 3m, 여기는 한 3, 4m. 그래서 도로에도 이제 잘 붙어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앞마당까지는 차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좁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주도로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버스 정류장이 바로 앞에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꽤나 가까운 위치에 버스 정류장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주변을 보면 본권이랑 비슷한 시골집들, 마을이 좀 몰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적도를 보면 좀 더 명확한데요.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 음영 처리가 된 게 본권이고, 여기가 이제 노란색이 도로입니다. 여기가 대략 한 2, 3m 정도 되는 도로고요. 본체 있고 별체 있고, 그래서 땅 위에 이렇게 이제 별체랑 본체가 남의 땅 침범 없이 잘 되어 있다.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체 있고 별체. 지붕은 뭐 딱히 뭐 문제될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 앞마당이 이제 콘크리트가 약간씩 갈라진 부분이 좀 보이죠. 그리고 여기 창고 있고 장독대 단지도 이런 식으로 잘 보입니다. 매각 대상을 보면요. 그 땅은 이제 지목은 대지고 계획관리 지역의 한 필지입니다. 88평이고 지금 평당 25만원 꼴로 감정이 잡혀서 지금 2230만원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건물인데 건물값은 이제 거의 뭐 없죠. 근데 이제 감정이 이렇게 3,800만원으로 잡혔습니다. 거의 한 4천 정도가 잡혔네요. 그래서 건물에 대한 건데 내부 구조도는 없고 그냥 이렇게 제시의 건물만 뭐 그 창고나 화장실 뭐 지붕 이렇게만 돼 있어서 딱히 볼 건 없는데, 그리고 감정가가 3,890, 그래서 최저가가 1,990, 거의 2천만 원 정도. 근데 또 빠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렴한 예산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챙겨보고 땅하고 건물 전부 포함해서 매각을 하는 거다. 그래서 세입자 같은 경우는 인수분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2025년 1월 20일이 말소 기준 권리예요. 근데 낙찰받고 물어줄 돈이 없고 지금 빈집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낙찰받으면 내 집이 되는 거예요. 인수금도 없고 명도에 대한 부담도 없는. 주의사항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없습니다. 뭐 축사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재 불명이라니까 뭐 딱히 신경 쓸 건 없고요. 그리고 실거래를 볼 텐데 본건이 지금 보면은 2천이라고 잡아볼까요? 지금 88평이니까 평당 한 22만 원 꼴이네요. 그죠? 본건이 평당 한 22만 원.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 앞에, 근데 여기가 작년 7월인데 평당 139만 원. 좀 높은 가격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요 정도 139만 원의 실거래가 찍혔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뭐 신축이거나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 길가에 있기 때문에 이 집이 그 땅값이 좀 더 되겠죠. 요즘은 좀 안쪽에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면은 이 도로가 사실상 이렇게 작게 표시가 되는 도로는 거의 이제 차가 못 들어가는 도로거든요. 근데 사실상 아까 본 것처럼 현장에서 본 것처럼 차는 들어갑니다. 그죠? 이게 이제 지도가 좀 잘못되어 있는 건데 여튼 요거 대비 한참 좀 저렴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버스 정류장 보이죠? 바로 앞에 이런 식으로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없어도 뭐 대중교통 이용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바로 앞에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 면내 생활권을 보면요. 본권이 여기 있고요. 면내 생활권도 바로 앞에 2km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차로 간다면 한 6분 정도면은 면내 생활권에 또 접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권이 여기 있고 여기가 이제 보면 거창 군청이에요. 그래서 이 시내까지도 한 12km 군청까지. 그래서 차로 가면 13분 정도로 직선거리에 있기 때문에 뭐 금방금방 갑니다. 뭐 시골이니까 차는 안 막히니까. 본권이 여기 있고 반경 30km 구간인데요. 여기 가야산이 있고 거창, 그 다음에 성주, 무주, 그 다음에 함양, 그 다음에 합천, 고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분권이 자리 잡고 있고, 위치를 대략적으로 이제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 물건을 정리를 하면은 이제 첫 번째로는 가격이 이제 절반 정도 빠졌습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집의 가장 큰 이슈는 인수금이 아니라 수리비구나. 수리비에 대한 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죠? 왜냐면은 보통 시골집이라도 그 지붕이나 그 다음에 그 창틀 하이샤시가 이제 잘 되어 있으면 내부도 좀 깔끔하고 뭐 그런 상황일 텐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파란색 지붕에 목창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수리비가 술찬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제 가격이 땅값 수준보다도 빠졌고, 그 다음에 사실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뭐 차가 못 들어가는 걸로 보이지만 그래도 차가 좀 들어간다는 점, 그리고 그 차가 없어도 대중교통 이용하기에는 무리가 없는 매우 가까운 거리에 버스 정류장이 있다는 점, 그리고 면내도 가깝죠. 그리고 이제 빈집이고, 그다음에 권리관계도 깔끔해서 낙찰받고 인수금도 없다는 점. 다만 이제 요게 이제 하나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장을 가서 별채를 뽀개고 그냥 좀 넓게 본체만 쓸 건지, 그러면 이제 철거 비용이나 이런 것도 좀 나오겠죠. 그리고 본체 같은 경우는 이제 보는 것처럼 되게 작아요. 한 10평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수리비가 그렇게 들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서 여기에 이제 입찰가에 좀 산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나는 이거보다 좀 더 빠지길 기다리겠다 하면 좀 기다리면 되고, 나는 괜찮아 이 정도면은 이 정도 평수에 하면은 이제 입찰하면 되겠죠. 그래서 본인 사정, 자금 여건에 맞춰서 이제 챙겨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시골집, 거의 공짜급이죠. 이 정도의 좀 집을 찾는 분들한테는 꽤나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가 있다.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챙겨보세요.